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 엄마 아빠는 오래전부터 함께 세탁소를 하셨는데 아빠는 세탁을 하시고 엄마는 세탁소에서 수선 일을 하세요. 두 분 다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면서 단골 손님이 많은 세탁소를 불만 없이 운영하고 계시죠. 잘 되는 세탁소라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세탁소이다 보니까 저희 집은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자존감도 높고 어디서든 당당하셨죠. 저는 지금도 어릴 적에 어느 날 세탁소에 진상 손님이 왔다 간 후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진상 손님이 와서 잊지도 않았던 스카프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결국 부모님에게 환불을 받아갔는데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린 제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질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저런 사람들도 있단다. 그냥 이런 날은 베풀었다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거든. 그러니 너무 억울해 할 것 없어. 살면서 베푸는 날도 있어야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사실은 이미 그런 손님들은 별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어린 저를 생각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시는 모습이 좋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는 했어요. 이렇게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심지어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부모님은 저를 더 많이 아끼셨죠. 이런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자존감도 튼튼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된 뒤 5년 정도 오래 사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잘 맞아서 저희는 사이가 아주 좋은 커플이었어요. 사람 자체도 좋은데 남자친구는 집안도 재력도 좋아서 제 입장에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20대 후반이 된 이후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사귀는 동안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다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서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가 장차 결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남자친구가 간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가슴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심한 피로감과 함께 심한 체중 감소가 있어서 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미 간암 4기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은 통증이 없는 장기라서 암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사실도 난생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당시 남자친구는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1년 정도 살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이 울었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고 또 울다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가시던 절에 나가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엄마가 저를 보다 못해 끌고 나가신 것이었어요. 그 절에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다니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 날에도 어머니와 서로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절에 다니며 어머니와 슬픔을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슬픔을 덜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슬픔은 모두 지워지지 않고 여전했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지야,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고 우리 아들 떠난 후에도 이렇게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 우리 아들 잊어도 돼. 이제 놓아주고 예지는 예지 인생을 새로 살아야지. 젊고 예쁜 사람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사실 내가 예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청년이 있어. 마치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아서 아들 생각도 나고 예지 생각도 나더라. 괜찮은 청년인 것은 내가 보증할 테니까 한번 만나봐. 그동안 고마웠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서로 얼싸안고 이제 어머님 말씀처럼 저도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제가 처져 있으면 하늘에 먼저 간 남자친구도 마음 편히 쉴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일단 어머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님과 같이 절에 다니는 불자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이야기만 듣고 만나러 갔는데 아무 기대 없이 나가서 그런지 오히려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전 남자친구와의 사연을 다 알고도 배려 있게 행동을 해주었고 머리도 좋고 저와 취미도 같아서 대화 소재도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희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결국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소개를 시켜주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기뻐하셨어요. 사귄 지 약 2년이 지난 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지금 저의 예비 신랑이 되었어요. 예비 신랑의 집안은 의사 집안이에요. 예비 신랑의 아버지와 시누이가 의사이고 예비 시어머니는 주부이세요. 물론 예비 신랑도 직업이 의사예요. 하지만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학부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바로 페이닥터로 취직해 피부과에서 레이저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직장에서 사무직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예비 신랑의 직업은 대단해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전문의를 따지 못한 본인 아들을 못마땅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의사가 되기는 했으니 거기에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처럼 예비 시부모님은 저와 제 전 남자친구의 사연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다 알고도 소개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들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지 않고 소개를 받겠다고 해주셨으니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라고 느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비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미 2년간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찾아뵙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은 되었죠. 그래도 저는 분명히 저를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시댁에서 처음 만나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으리으리한 저택에 들어가 넓은 거실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대뜸 눈을 흘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결혼 전제로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어머, 그래요? 오늘 온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일단 앉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영 좋지 않아서 눈치를 보면서 소파에 앉았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냅다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오늘 온다는 얘기 듣고 황당했어요. 나는 두 사람이 여태까지 연애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야. 나 참, 심지어 진짜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오면 어떡해요? 나는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올 줄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저는 와서 인사만 건넸을 뿐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나 당황했어요. 제가 입만 뻥끗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예비 신랑이 황당해서 화를 내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소개해줘서 우리가 만난 건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건데 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엄마가 제 연애랑 결혼을 마음대로 결정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 마세요. 예비 신랑이 그렇게 저를 감싸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시댁에 오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할 것이라고 저 혼자 착각을 해서 그런지 더 충격이었어요. 어쨌든 예비 신랑의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더 당황스러운 말들을 하셨어요. 아니, 나는 그 사모님한테 잘 보일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너를 어떤 아가씨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지만 그냥 일단 소개만 받아보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아가씨랑 진짜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겠다면서 찾아올 줄이 알았니?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엄마는 지금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다. 알고 보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이전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잘 보일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알랑방귀를 뀌느라 마음에도 없는 소개를 일단 받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정말 황당했지만 사실 제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부동산 재력가였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잘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쳐도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며 찬밥 취급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저와 예비 신랑도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굳게 앉아서 예비 시어머니의 한탄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이랑 결혼을 시키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의사들 잘 키워서 누구한테 쉽게 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아휴, 내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다가 흥분을 가라앉히더니 저를 보고 갑자기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물어나 봅시다. 아가씨는 무슨 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어디서 사는데?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어요? 뭐 하는 애인데 내 아들과 만나게 된 것인지 나도 알아야 할 것 아냐? 저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런 반응과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제 자신에 대해 말하는데 부끄러울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답변을 딱 듣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휴,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아휴. 그러더니 그 후로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죠. 한참 기다려도 예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저는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문전박대였죠. 저와 예비 신랑은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침울한 표정으로 저에게 잠시만 더 시간을 내달라며 이야기를 좀 하고 가자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 모든 당혹스러운 일에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의 간곡한 부탁에 시댁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함께 자리에 앉아 한참 말이 없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정말 미안하다. 그러더니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쏟는 것이었어요. 저도 분하고 화가 나기는 했지만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예비 신랑을 보니 그 분노가 계속 타오르지는 않았어요. 예비 신랑은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괴팍하기는 한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제는 나도 성인이 되어서 엄마의 간섭에서 벗어날 줄 알았거든.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 쉽지 않을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하긴 예비 신랑의 말을 들어보면 예비 신랑은 소위 말하는 강남키즈였어요. 강남구 일대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짜놓은 인생 계획에 따라 자라나는 아이들. 예비 시어머니뿐 아니라 예비 시아버지가 페이닥터인 예비 신랑을 못마땅해 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의 인생 계획을 미리 다 짜놓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특수 목적고, 의대까지 이른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한 분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의 결혼에 관해서도 관여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달리 웬 여자가 나타나 결혼한다고 하자 성에 안 차 문전박대를 했던 것이겠죠. 물론 우리 엄마의 과거 행동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줄은 예상을 했어.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허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나도 정말 충격적이야. 예비 신랑은 저에게 사정하듯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저였죠. 저는 예비 신랑을 사랑했지만 이런 예비 시부모님을 이겨내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 설령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그 후 내 삶이 어떨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미안해. 나도 지금은 정말 혼란스러워. 제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했더니 예비 신랑은 다시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안 돼, 자기야.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자기가 마음이 꺾이면 내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소용이 없잖아. 나는 절대 자기랑 헤어질 수 없어. 이렇게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결혼 허락도 받고 결혼 후에도 자기가 신경 쓰지 않도록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사실 저도 헤어지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예비 신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걱정뿐이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제 마음이 원하는 것만 신경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신랑이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예비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도 치유되는 것만 같았죠.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비 신랑과도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듯이 노력을 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어. 오늘은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니 내가 회복해보도록 할게.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안 좋아하시지만 당신 말대로 같이 노력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신랑은 환하게 웃으면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되돌아보면 당시에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주신 자존감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도 예비 신랑 말처럼 같이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면 충분히 저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저와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종종 찾아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해드리고 종종 맛있는 것도 사가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콧방귀만 뀌면서 저를 본체만치 하셨죠. 하지만 하루는 예비 신랑의 성화에 못 이겨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오셨는데 갈비집에서 메뉴를 고르다가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기분이 괜찮은 날이었는지 갈비집에 앉자마자 저녁은 본인이 살 테니 메뉴를 골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메뉴판을 봤는데 가장 비싼 갈비 메뉴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비싼 메뉴를 고르면 뻔뻔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일부러라도 조금 저렴한 메뉴를 골랐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제일 비싼 걸로 먹어. 내가 사준다고 하잖아. 그래도요,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저는 이 메뉴로 할게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 식당은 조금 저렴한 메뉴마저 1인분에 30만 원이나 하는 고급 식당이었기에 제일 비싼 메뉴를 고르면 1인분에 7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웃어 보였어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눈치를 살살 보는 척 하면서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메뉴를 고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벼랑간 인상을 팍 쓰더니 사람도 많은 갈비집에서 저에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너같이 가난한 애는 이런 것도 비싸 보이겠지? 진짜 수준 떨어지네. 너랑 우리 집이랑 이렇게 수준 차이 많이 나는 거 딱 보면 모르겠니? 사준다고 하면 그냥 받아먹지? 지가 못 사먹을 비싼 거 사준다고 해도 난리야. 저는 갑작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의 호통에 얼이 빠졌어요. 그리고 저를 아무리 미워하셔도 꾹 참고 노력해보자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참고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자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타박을 하셨어요. 울기는 모르라.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 한 것뿐인데. 그러게 안 맞는 결혼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럼 그냥 포기하든가. 네가 이래도 포기 안 할 거야?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울면서 포기하면 그게 더 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냅킨으로 얼른 눈물을 쓱 닦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사주신다고 한 갈비 먹을게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혼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아주 독하네, 독해. 그래, 많이 먹어라. 어디 허락해주나 보자.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대화를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꺾일 줄 모르는 고집 때문에도 그랬지만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그날 이후 예비 신랑은 저를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최후의 방법을 쓰겠다고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어머니 똥꼬집 부리는 것도 더는 못 봐주겠고 자기가 상처받은 거 보는 것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우리 이제 최후의 방법을 쓰자. 저는 예비 신랑이 말하는 최후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 최후의 방법은 금방 알게 되었는데 바로 저의 이전 남자친구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저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된 것이었어요. 저 아주머니, 이상한 부탁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설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가 결혼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를 한 번만 설득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엄마가 아주머니 말씀은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황당해할 수도 있는 일이었고 저희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희를 대신해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결혼 허락하마.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내 말 잘 듣는 게 우선이야. 알겠어? 그거 잘 기억해둬. 예비 시어머니가 엄포를 놓으셨지만 저희는 결혼 허락을 한다는 그 말에 정말 뛸 듯이 기뻐서 예비 시어머니의 엄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팔짝팔짝 뛰면서 서로 얼싸안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정말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탓인지 감회가 남달랐어요. 어쨌든 드디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어 기뻤고 예비 시어머니가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신 것 같아 더 기뻤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백화점까지 가서 새 옷을 사드렸어요. 제 형편에 꽤 비싼 옷들이었지만 깐깐한 예비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무시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번듯하고 멋진 옷으로 부모님의 상견례 옷을 마련해 드렸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마음으로 상견례장으로 갔어요. 저희 가족이 먼저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조금 후에 예비 신랑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어요. 긴장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었죠. 저는 예비 신랑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허락도 받았고 평온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견례장에서도 말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과 대화 몇 번 나눈 예비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비싼 옷을 사드렸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 눈에는 충분하지 못했을 텐데 대화를 해보니 역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영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저는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예민한 상황이 오면 배가 말썽인데 하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긴장과 걱정으로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급히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봤어요. 긴장이 되어서 화장실에 더 오래 앉아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을 우리 부모님과 예비 신랑 걱정에 저는 볼일만 보고 일어나 화장실 칸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에서 불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칸의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는데 그 후 바로 눈앞이 어질어질했어요. 누가 제 머리채를 세게 잡아채 흔들어댄 것이었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 화장실 칸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고 하도 머리를 흔들어대니 화장실 칸에 머리를 부딪혀서 몇 초간 기절을 한 것 같았어요.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세탁소 하는 청껏들 주제. 감히 의사 집안을 넘봐? 너희들이 아주 단체로 내 아들 꼬셔서 인생 역정하려고 한장했구나. 어? 이것들이 어디서 사람 우습게 봐? 내가 너희한테 내 아들, 내 재산 쉽게 넘겨줄 줄 알아?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 힘도 못 쓰고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비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걱정이 되었던 저희 엄마가 화장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팔을 세게 잡아채 내팽개쳤어요. 그 바람에 예비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놓쳤고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엄마는 분노에 찬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벌떡 일으키더니 상견례장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개처럼 끌고 갔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화가 난 엄마의 표정을 처음으로 봐서 제가 머리채 잡혔던 것도 순간 잊고 정신없이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어요. 상견례장으로 들어간 엄마는 다른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것도 개의치 않은 채 예비 시댁 식구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언니, 이 집구석에서 하는 병원 상가 6개월 후에 재계약이라고 했죠? 나 거기 재계약 안 하려고요. 언니가 알아서 재계약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러고서 엄마는 흥분에 손을 떨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방금 들었죠? 6개월 뒤에 예비 사돈이 운영하는 병원은 상가에서 쫓겨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딸 머리채를 자꾸 흔들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그대로 병원 영업하게 두나 보자 어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그 사모님한테 내 남편 병원을 쫓아내라 마라 말을 해? 그 건물이 네 거라도 돼? 네가 건물주야? 어디서 가짜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세탁소나 운영하는 게. 그러자 엄마는 헛웃음을 웃으며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예비 시어머니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말씀 좀 조심하시죠. 그 병원상가 이제 곧 우리 남편 명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거 우리 건물 맞아요. 네, 우리 건물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례한 짓 그만하고 조용히 좀 하시죠.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얼이 빠졌어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것과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온 것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다들 입을 떡 벌린 채 저희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얼빠진 목소리로 엄마에게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난 눈빛으로 시댁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충격적인 비밀을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이 비밀은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신경 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렇게 경우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여기서 밝혀야 할 것 같네요. 당신들 같이 돈만 밝히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확실한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예비 시아버지가 병원을 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우리 아빠 명의가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저의 이전 남자친구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연은 모두들 들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우리 남편이 그 청년에게 간이식을 해줬어요. 사실 간암 4기 판정 후 수개월 내로 사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이식 수술을 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요청도 아니었고 그저 제 남편의 뜻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딸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간이식 적합 판정이 나서 수술을 할 수 있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데 뭐라도 해야겠다고 이식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 딸을 사랑하거든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딸이 알면 반대를 하거나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아빠에게 미안해하면서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딸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고 그때쯤 딸이 일주일 동안 캐나다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때 맞춰서 수술을 했죠. 그래서 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간이식을 해줬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그나마 1년 정도 더 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잔인하다고 해야 할지 결국 심했던 간암이 다시 퍼져서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그 남자친구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단 1년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딸의 이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감사의 의미로 그 상가 건물을 저희 남편에게 증여해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지만 자식의 인생을 더 늘려준 은인에게는 상가 건물 정도는 드려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이 계약은 저희 부부와 딸의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끼리 한 약속으로 제 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딸이 알게 되면 저희 남편이 간이식을 해주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하니까요. 만약 나중에 이 상가에 대한 존재를 딸이 알게 된다면 그냥 저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될까요? 그 상가 건물은 저희 부부의 소유예요.
세탁소를 한다고 엄청나게 무시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건물주이고 좋은 인연과 좋은 마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감히 제 소중한 딸의 머리채를 잡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제 계약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질겁을 했어요. 말 그대로 소스라치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예비 시누이도 깜짝 놀라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우리 가족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 또한 이 갑작스러운 모든 사태에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은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바닥에 붙어 엎드린 채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줄을 모르고 아주 큰 무례를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죄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할게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코가 땅이 닿도록 절을 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화가 날 대로 났고 저 또한 이번에는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 거면 저희 딸한테 용서를 비세요. 저희 딸이 용서를 해주면 모를까 저희가 용서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병원 재계약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아빠를 일으켜 벌떡 일어나 상견례장을 나섰어요. 그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꼴사납게 쫓아오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면서 빌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저희는 그대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아팠던 머리를 문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웃으면서 부모님과 건물 이야기를 하고 또 저를 위해 간이식까지 하셨던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또 건물에 대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들었는데 아직은 건물 명의 이전은 하지 않았고 명의를 이전할 거라는 공증만 받은 상태라고 했어요. 이전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1년 내로 건물 명의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대요. 아직은 이전 남자친구 부모님의 건물이니 엄마가 이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사돈 병원을 빼라고 하신 거였고요. 저도 이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그저 저희 가족에게 너무 감사해. 이걸로도 부족할 따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목숨 덕분에 살아있는 본인 아들의 모습을 1년 더 볼 수 있었다며 그건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울먹이셨어요. 저 또한 여러모로 그분들이 은인이었고요. 그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만나달라면서 상견례 날 정말 미안했다고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빌기 바빴어요. 저는 예비 신랑과는 다시 만날 생각이 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쉽게 용서해 줄 생각은 없었죠. 예비 신랑은 바로 다음 날 저를 만나 전날 자신의 가족들이 했던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을 용서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 자신과 결혼만 해준다면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에 이골이 났고 결혼 준비 과정을 보면서 실망이 컸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시댁과 거의 연을 끊고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아도 된다면 결혼은 일단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예비 며느리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아주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무례하고 무식한 짓을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 재계약 건도 잘 좀 말해주면 좋겠고, 결혼도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결혼한다면 원한다면 내가 얼굴도 보이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예비 시어머니의 애간장을 모두 태운 후 마지막에 용서를 해줄 생각이에요. 결혼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과도 그 통화 이후 다시 한번 만났어요. 저희 아빠가 간이식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만나 뵙자 서로 할 이야기가 많았죠. 당시의 슬픔에 관해 다시 한번 나누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 건물을 증여해 주신 것에 관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은 계속 오히려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건물주가 되었고, 저는 이제 결혼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어요. 결혼은 아직 조금 고민 중이지만 현재 예비 신랑을 사랑하니 결국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무례한 예비 시어머니를 잔뜩 혼내주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 또한 본인이 행했던 과오를 가짜가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셨으면 하네요. 저의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